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홍명보호 25일 화요일 8시 요르단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역시 확신할 수는 없는 경기라는 평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왜 홍명보호가 이 경기를 확신할 수 없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르단 대표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대표팀의 피파 랭킹은 64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그리고 2025년 전적을 보면 11승 5무 3패를 기록했고요. 이 중에는 아시안컵 준우승이라는 또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던 경력이 또 있습니다. 이제 4강에서 우리를 이기고 올라가서 결승에서 이제 카타르를 상대로 패배한 경력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경기였던 바로 지난 7차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했는데 3대1 승리를 하게 됐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조 2위 자리를 되찾으면서 우리 대표팀과의 순위 계단을 단 한 계단으로 좁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2위 요르단과의 맞대결은 절대 방심할 수 없고, 특히 승점 6점짜리 경기라는 점에서 꼭 잡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대표팀이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요르단의 7차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결과는 3대1 요르단의 승리였습니다. 전술적인 특징,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공격할 때는 이제 빌드업 시의 측면 사용을 좀 주로 하고 있고, 세트피스의 장점이 있고요. 수비 상황에서는 5-4-1을 기본 대응으로 하되 상황별 압박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선수 기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베스트 11이 비교적 길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사이사이에 바뀐 선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잘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징계는 해당 사항 없고요. 다만 부상 보면 이 자무스 선수가 현재 아까 7차전 경기에서 좀 근육 부상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은 다소 불확실하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조금 더 7차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선발 라인업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1 포메이션으로 나오고요. 키퍼는 아블라이아 키퍼, 그리고 백스리에는 아부 알나디, 그리고 야잔 알라랍,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에는 나시브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중간 투미들에는 자무스 선수와 알라시단 선수, 자무스 선수는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부상당한 선수고요. 윙백은 아부타하가 왼쪽에, 그리고 에산 하다드가 오른쪽에 서고 있습니다. 공격진을 보면 왼쪽 윙 내지는 뭐 하프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알마르디, 그리고 오른쪽에 알타마리 선수가 있고요. 최전방 알나이마트 선수가 서고 있습니다. 자, 요르단의 공격 국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의 공격 국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빌드업 시의 측면 활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이 백스리, 이 3명의 선수가 간격을 어느 정도 좀 두고요. 이게 사실 중앙 밀집형 수비를 좀 다수 하기 때문에 상대팀들이 이 과정에서 측면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왼쪽, 오른쪽 윙백들이 어느 정도 또 축구를 할 줄 아는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막힌다 싶으면 조금 더 이 측면 윙백이나 윙어들을 더 이제 침투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롱패스를 전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윙백을 아주 높이 올리진 않은 상황에서 이쪽으로 전개를 하는 게 좀 있고요. 세트피스의 좀 강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르단 선수들이 피지컬이 좋은데 킥도 깔끔하게 잘 차고요. 마무리하는 것도 이 야잔 알라랍 그리고 나시브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세트피스 상황에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에서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프리롤의 알타마리 선수가 상당히 좋은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안컵에서도 우리가 패배를 했을 당시에 이 알타마리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알타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요르단의 포지셔닝에 있어서는 종적으로 굉장히 또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종적이라는 말과 넓은이라는 말이 뭐 아예 일맥상통하는 말은 아닌데 정말 종적으로 많이 움직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격으로 좀 더 올라갔을 때에도 다양하게 또 공격 패턴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위협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고요. 전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되게 전담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움직임을 잘 잡아주는 거, 이런 수에게는 사실 뭐 멘투를 붙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명보 코칭 스태프들이 좀 더 생각을 하고 이 요르단을 상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요르단의 수비 국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4-1 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전방 알나이마트 선수가 가장 높은 곳에서 압박을 수행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프리롤 알타마리 선수가 압박 상황에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이 최전방으로 압박을 하러 나가면서 5-3-2 대형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백4를 사용하면서 두 명의 센터백을 뒤에 두고 이제 빌드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 이 선수들, 특히 알타마리가 변칙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고려를 하면서 빌드업 과정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고, 다만 이제 왼쪽 수비가 좀 비교적 아쉬운 상황도 좀 있습니다. 이전 베스트 11에서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는 이 왼쪽 윙백 그리고 왼쪽 스토퍼라고 볼 수 있겠는데, 13번의 알마르디 선수 대신에 다른 선수들이 공격으로 나오고 알마르디가 윙백으로 출전하는 경우가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16번 센터백이 아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꽤 어린 편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그나마 좀 공략을 한다면 왼쪽을 뚫는 것보다는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노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빠른 전환에 다소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 유일한 실점 장면, 그 1실점 장면을 보면 전환 이후에 그 과정에서 수비진이 올바르게 정돈되지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뒷공간을 파는 패스, 얼리 크로스가 나오면서 그 장면에서 이 수비진들이 대처 미숙이 좀 드러났던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 빠른 전환을 하고 빠른 전환을 통해서 단번에 올라오는 크로스, 예를 들면 지난 경기 뭐 이따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세훈 활용도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오세훈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파괴력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전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기준으로 4승 3무 1패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맞대결 결과 2-0, 우리가 이 지역 예선 3차전 10월에 있었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요르단 암만에서 경기가 이뤄졌고요. 이재성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었습니다. 당시 MVP는 이재성 선수였는데, 당시 경기 경험자는 뭐 사실 A매치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만큼 대부분 또 이번 대표팀 명단에도 소집이 됐고, 뭐 황인범 선수나 이런 선수, 뭐 황인범, 이강인 이런 선수 제외하면 그래도 경기를 뛰어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좀 더 바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1패는 뭐 다들 아시는 그 아시안컵 4강에서의 패배입니다. 자,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장난하세요입니다. 5만전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던 홍명보입니다. 여기 이제 이강인, 백승호, 정승현이 부상으로 이제 소집 해제가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 전술적인 포인트에서는 딱 세 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강인의 삼선 기용이었습니다. 사실 이강인의 삼선 기용이 계속 훈련하고 있었던 부분이 맞는지가 약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2.5선을 한 명 정도는 더 이제 뭔가 기용하는 폭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안 되면 이태석이 포항에서도 이 종종 이 변칙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태석을 중앙에 쓰든 뭐 그런 일들을 했으면 모를까, 이강인을 계속해서 삼선으로 기용하면서 이강인의 공격적 능력도 온전히 살리기 좀 어려웠고, 물론 어시스트 기록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강인도 이게 위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제 풀어주기 위해 내려오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쭉 아래에 있는 거는 이강인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됐었고, 두 번째로는 후반전에 이태석 선수를 갑자기 풀전진 시켜버리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덮어놓고 오버래핑만 시킨다는 느낌이 있고, 이태석이 킥이 좋은 선수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올려놓고 기용하는 방식이 이태석 선수를 온전하게 잘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오버래핑도 타이밍을 보고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태석은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선수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됨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세훈을 투입한 이유를 잘 못 찾겠습니다. 오세훈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 오세훈을 활용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크로스 상황도 나오고 오세훈에게 뭐 세컨볼 떨궈주는 뭐 그런 역할이라도 맡기던가, 아니면 뭐 직접적인 골대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맡기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이 활용을 못했고, 결국은 투입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포인트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서 기반하는 되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역 예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전체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대표되는 이 홍명보 감독의 기용이 꽤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승부를 거두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참 많은데 이 정도로 좀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관전 포인트는 승점 6점짜리 경기라는 점입니다. 상반된 7차전 결과를 가져왔죠. 요르단은 3대1 승리를 했고 우리는 오만에게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8차전 요르단과의 경기는 1, 2위 간의 맞대결이 됐는데요. 요르단의 경기력이 꽤 괜찮습니다. 아시안컵 기점으로 굉장히 쭉 올라오는 중이고 전력도 괜찮고 감독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점이 단 3점 차이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승부는 해야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이런 지점에서 홍명보 감독은 조금 더 홍명보가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정신 차릴 땐 이미 지났습니다. 사람처럼만 축구하면 요르단과의 전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잡을 확률이 높은데 어느 정도는 집중을 좀 해주고 게임 플랜을 명확하게 세우고 요르단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적어도 비기는 건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마인드라도 좀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는 게임 플랜을 좀 세우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건 역시 야잔 알 아랍이라는 선수의 존재인데요. 요르단의 주전 센터백이자 중원에서 이 백스리의 중앙에서 이 백스리를 컨트롤하는 야잔의 역할은 상당히 요르단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야잔은 앱서울 소속입니다. K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고요. 서울 수비력 강화가 최근에 또 굉장히 또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수비력 강화의 1등 공신이 야잔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굉장히 쉽게 뚫어내기 어려운 선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안컵부터 우리가 야즈를 상대한 건 총 3차례입니다. 3경기 동안 이제 1승 1무 1패를 거뒀던 우리 대표팀인데, 야잔 같은 경우에는 K리그의 어떤 스타일에도 익숙해졌고 상대 경험도 좀 쌓였기 때문에 지금 야잔을 상대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잘 뚫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특히 야잔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 일부 공격수를 또 상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팀 명단에서는 뭐 주민규, 이동경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또 경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 대표팀 명단에 이번에 들었던 선수 상대로는 실점이 없다는 점이 야잔이라는 선수의 존재감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와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이제 관전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조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대한민국, 2위 요르단, 3위 이라크, 4위 오만, 5위 쿠웨이트, 6위 팔레스타인인데요. 앞서 이제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을 잡을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요르단도 동기부여가 확실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정도를 이번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요르단전 프리뷰해 봤습니다. 영상 만드는 날 기준으로는 이틀 뒤고 영상이 올라간 날 기준으로는 하루 뒤에 이제 요르단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홍명보호 시작부터 지금까지 참 확신을 갖기 좀 어려운 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월드컵 진출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완성도 있는 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